겔싱어의 잘못 뭐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브라이언 크로니자크라고 재무 출신이 뭐 인텔을 망쳤다. 삼성 입장에서,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수 있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인텔 실적이 지금 매우 안 좋고 계속 안 좋아지다가 올해 1분기부터 계속 적자를 봤죠. 그리고 3분기에는 15,000명가량의 인력을 해고를 하면서 빅베스가 있었지만 매출이 132억 불 정도 되는데 순손실이 166억 불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텔은 또 칩스법에 기대서 파운드리 복귀에 뭐 거액의 투자를 해왔고, 사실상 겔싱어의 인텔이 칩스법을 로비를 해서 만들었다는 거는 뭐 유명한 사실이고, 겔싱어 본인이 뭐 칩스법 전도사로 불리기도 했고, 경질 직전에 칩스법 지원금이 애초에 개런티했던 것보다 좀 삭감이 됐어요. 6억 불 정도가 삭감이 됐고 정책대출 지원도 사라졌습니다. 뭐 다른 걸 대체가 되긴 했지만 한 해 정치적으로 겔싱어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었겠죠. 그리고 CPU 경쟁력 악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더 큰데, 인텔이 그렇게 큰 투자를 계속 이어갔어도 예전처럼 CPU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과 점유율을 갖고 있었다면 계속 캐시카우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뭐 CPU 경쟁력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죠. 서버용 시장에서 AMD가 너무 잘해나가면서 점유율이 정말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AMD가 뭐 아시겠지만 2010년대 중반까지는 사실상 서버용 시장에서 점유율이 아예 없었다시피 했고, 라이젠 이후에 에픽이 나오면서 2018년쯤에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2%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내년 점유율 전망이 34%입니다. 기존 시장의 3분의 1이 그냥 인텔 입장에서 날아가는 거죠. 이사회와 주주들은 회사를 분할 매각을 하기를 원했대요. 지금 뭐 실적이 너무 안 좋고 회생 가능성이 적어 보이니까. 근데 겔싱어는 인텔 성골 중 성골입니다. 인텔에서 거의 40년을 일한 분이고, 겔싱어가 좀 강경하게 반대를 했나봐요. 이사회에서 마지막에 땡스기빙 주에 좀 엄청 큰 다툼이 있었다고 하고, 결국에 겔싱어에게 은퇴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해고당할 것이냐 라는 선택지를 주고 선택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공식적인 발표는 은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좀 예우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나 조금 씁쓸하죠. 그리고 결론은 인텔 입장에서는 쓸 돈은 많은데 캐시카우인 CPU가 무너지면서 당분간 개선의 여지도 안 보이고, 그리고 주주 이익보다 회사 자체, 인텔이라는 회사를 좀 더 명예를 위하는 것 같은 겔싱어의 행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경질이 된 거죠. 겔싱어 CEO가 왜 인텔 이제 컴백을 했을 때 그 주목을 받았고 인텔을 뭐 살 구원자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돌아왔느냐라는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18살에 인텔에 취업을 합니다. 386, 486 CPU의 주 설계자 중 하나였고, 486은 리드 아키텍처였고요. 전설적인 칩셋들을 설계한 이후에도 와이파이나 USB 같은 테크계의 표준이 된 이런 표준들을 설계하고 또 이제 표준화를 주도하신 분이에요. 32의 인텔 최연소 임원이 되고 CTO도 역임을 했고, 그리고 내부 정치 문제로 이분이 CEO를 못 달아요. 그래서 회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VM웨어라는 회사,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맡아서 VM웨어를 엄청나게 잘 키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텔로 돌아오는데, 반도체 엔지니어로서는 지금 CEO 중에서는 리사수 정도 외에는 사실 이분과는 이렇게 뭐 엔지니어에 업적적으로 비빌 수 있는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사실 알고 있지만 인텔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거는 겔싱어의 잘못 뭐 어느 정도 있겠죠. 어쨌거나 CEO를 3, 4년을 했으니까. 근데 그 전에 정말 반도체 그 자체이던 그 압도적이던 인텔이라는 회사를 망가뜨린 전전대 CEO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크로니자크라고, 재무 출신이 뭐 인텔을 망쳤다, 빈 카운터로서 당장의 실적에만 목매다가 인텔을 망쳤다 할 때 나오는 그 CEO가 이 브라이언 크로니자크예요. 그때 이제 AMD가 리사수를 영입하면서 치고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이 사실상 됐던 거고, 결국에는 저 크로니자크가 성추문으로 사내연애 문제로 물러나죠. 그리고 잠시 박수환이라는 CFO 출신 분이 또 CEO를 하다가 결국에는 겔싱어를 다시 데려온 거죠. 업계의 여파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겔싱어 경질 소식이 나온 그 날에 인텔 주가가 한 5% 정도 올랐다가 장중에 결국에는 0.5%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지금 촬영일인 3일은 6%대 폭락을 했고, TSMC나 AMD 같은 회사들은 뭐 계속 좋았죠. 주가 쭉쭉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경쟁사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시장이 겔싱어 외에 뭐 대단한 대안이 있거나 인텔에게 비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인텔과 거래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거래를 할 뿐만 아니라 뭐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회사도 많죠. 삼성 디바이스 솔루션 아메리카 지사에서도 뭐 난리가 났었대요. 인텔과 카운터파트로 일하시는 분들은 다들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 뭐 많이 했을 거고, 뭐 다른 측면에서는 겔싱어가 가장 강력한 파운드리 옹호론자였잖아요. 후임자가 오게 되면 인텔 파운드리 복귀에 대해서 겔싱어보다는 조금 더 유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TSMC랑 경쟁하기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인텔이 끼어들어서 좀 곤란해졌던 삼성 입장에서,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수 있겠죠. 물론 삼성이 뭐 열심히 잘해서 수주를 뭐 또 따는 것도 다른 문제지만, 인텔이 파운드리 투자 규모만 줄여도 삼성 입장이나 TSMC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장비를 받을 수 있겠죠. 특히 ASML의 뭐 High-NA EUV나 혹시 인텔이 하나 캔슬을 한다면 그걸 먼저 땡겨받을 수 있으니까 선당 공정으로 진입하는 게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인텔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겔싱어를 경질할 생각이 없었는데 급작스럽게 경질하다 보니까 당장은 CEO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이사회도 우선은 이제 CFO인 진스너와 그리고 미셸 존스턴, MJ라고 내부에선 불려요. 넘버 2고, 이분이 이제 직전에 컨슈머 쪽 CPU 담당을 했었고 저랑도 올 1월 CES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MJ가 이제 공동 CEO를 맡게 됐고, 이사회는 이 두 명을 CEO로 가는 게 아니라 외부 인사를 찾겠다고 하고 뭐 헤드헌팅 회사도 고용을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현재 언급되는 거는 겔싱어와 좀 다투고 회사를 그 이사회에서 나갔던 케이던스 전 CEO던 혹탄이라는 분이 있고, 케이던스는 이제 그 반도체 설계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IP를 만드는 회사죠. SSD 컨트롤러로 유명한 회사죠. 라벨 CEO 매튜 머피 등이 언급이 되고, 뭐 겔싱어를 영입하기 전에는 사실 리사수 AMD CEO가 언급이 됐었어요. 근데 리사수가 이제 AMD에서 10주년을 맞았는데 자기가 사실상 진짜 망해가기 직전이던 회사를 이렇게 부활을 시켰는데 그걸 포기하고 인텔로 올까? 라는 지점에 대해서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회사 상황이 너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부활을 못 시킬 만한 뭐 이런 너무나도 위기 상황인데 누가 지금 오려고 할지에 대해서 외신들도 그렇고 업계도 솔직히 뭐 이렇다 할 답을 좀 못 내놓는 상황입니다.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포인트가 있다면, 이제 MJ가 미셸 존스턴이 프로덕트 그룹이라는 컨슈머뿐만이 아니라 모든 CPU나 이런 일반 제품들을 다 뭉쳐놓은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의 CEO를 미셸 존스턴을 시켰어요. 이미 FPGA 부문 알테라 분사를 했고, 모비라이도 분사를 했고, 모비라이는 뭐 상장도 돼 있는 상황이고,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도 분사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상장 같은 뭐 시나리오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덕트도 뭉쳐가지고 CEO를 맡긴 거를 보면 이거를 조각내서 그냥 분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그러면 전체 통합 인텔의 CEO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업 부문에서만 잘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면 되니까 좀 리스크가 줄죠.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표현이 더 낫겠네요. 그리고 겔싱어가 경질된 이유가 회사의 분사 자체를 뭐 반대를 해서 경질됐다고 하니까, 겔싱어 경질 이후에는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을 이사회가 뽑으려고 할 거고, 그렇다면 좀 조각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반도체 업계 전설과도 같던, 반도체 한때는 반도체 자체에 가깝던 인텔이라는 회사가 정말 조각나서 이렇게 팔리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지금 각 사업 부문에 대해서 인텔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특허들이 여전히 레거시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관심들이 사실 많죠. 그래서 뭐 퀄컴 같은 회사도 언급이 됐던 거고, 이 영상이 나갈 하루 이틀 사이에도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한다고 해도 사실 하루아침에 인텔을 좀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파운드리 제외한 전반적인 반도체 업계의 상황이 얼마나 괜찮을지에 대해서는 내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그런 시각은 아직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우울한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